3시에 하교하고 숙제도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 괜찮은 걸까요? 학교에서 놀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불안함 갖고 계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불안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이곳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한국의 기준으로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입시 경쟁이 심한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심이나 거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커리어 전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성공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일을 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일처리 능력,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자율성과 유연함이 같이 갖춰졌을 때 더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모두가 비슷해지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캐나다는 좀 더 넓은 들판에서 각자 자기의 길에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겸 작가님이 350명이 모두 한 곳을 따라서 뛰게 되면 거기서는 1등부터 350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350명이 모든 방향으로 360도의 방향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그리고 가치를 찾아서 나만의 1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도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공 공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직업군 중심의 기준을 캐나다 사회가 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캐나다 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협업, 커뮤니케이션, 자기 표현, 비판적 사고 같은 역량 플러스 다양함과 사회성을 배우고, 학교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평가도 이런 베이스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자면 그게 참 애매한 스킬이긴 하죠. 맞아요. 그 검증되기 힘든 성적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요. 아이들이 분명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부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죠. 부모님들께는 학교에서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캐나다 교육 철학과 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불안해하는 포인트가 하교 후에 숙제가 거의 없는 이 빈 시간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애들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하교 시간에 뭘 시켜야 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학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류별로 학원들이 다 그렇죠. 있죠. 훌륭한 학원들이 많죠. 네. 이 불안감은 당장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는데, 캐나다 교육 시스템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대학 이후의 긴 학습 여정을 위한 공부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리 많은 힘을 써버려서 대학교에 가서 많이 지친다고 알고 있는데, 정반대 방향인 거죠. 어렸을 때는 좀 널널하게 체력을 기르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 쓸 체력을 미리 비축해 놓는다라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번에 촬영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불안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하고 있으면, 혹은 덜 어려운 걸로 많이 안 하고 있으면 대학 입시 경쟁에서 뒤처질까?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따라가지 못할까 봐 힘들어할까? 하지만 모두가 그런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으면 첫 번째로는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교에 가면 다 같이 힘든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물론 저도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왜 그런지는, 다만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원인은 저는 못 찾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요소가 복합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베이스는 아마도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한국에서는 스카이에 가야 되고 뭐 서성한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교육의 끝은 입시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만약에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좋은 직업을 못 구해서 사회에서 뭐 도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긴 갔지만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대학교 공부를 뭐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캐나다 입시는 다양하게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도 있고, 또 특정 전공에 또 다른 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엑스트라 커리
커리큘러라든지 뭐 발렌티어라든지 종합적인 요소를 다 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대학에 입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캐나다 교육은 단기적인 교육 성과보다는 읽기, 쓰기, 프로블럼 솔빙 같은 기본 역량 플러스 본인 스스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 점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이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등수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모자란다, 뭐 영어가 좀 모자란다, 이걸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요소에 가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을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 평가되는 것이 애매하다, 애매한 것만 그쵸. 배우고 있다 보니까 또 어쩌면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서 부모님들도 어떤 후유증으로 이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쵸? 예전에 그쵸? 막연하게. 그 공대 뭔지 다니실 때 모르니까.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네. 시험이 끝났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그 불안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도 그쵸. 그냥 이게 이유 없이 약간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엔티클라이막스한 그런 게 있었어요. 있죠. 한국에서도 근본 원인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주변에 물어보면 모두가 뛰고 있으니까 우리도 뛴다라는 그런 게 주인데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는 막상 왜 느낌이. 뛰고 있는지는 모르고 근데 뛰니까. 그러니까요. 다 왜 뛰니까 나도 뛰는지에 뛰는 대한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옵셔널한데 한국은 그걸 옵셔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다 대학 졸업장은 꼭 대학 필요하다고. 진학률이 네, 다른 나라에 높잖아요. 비해서 월등히 높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꼭 대학교를 나와야 될 필요가 없는 사회잖아요.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고 정말 공부가 적성에 안 맞은 분은 충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커리어를 또 키워나갈 수 있고 그게 전혀 누구에게 뭐 창피하거나 이 사람의 그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전혀 거죠. 기준이 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이 때 꼭 가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럼요. 몇 나중에 년이나 가도 되고. 몇십 년이나 저희도 지나서도 가도 괜찮은 30대 대학 그러니까요. 다녔잖아. 저도 30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 네. 하나도 안 창피했어요. 뭐 어때요? 맞아요. 첫 번째 뭐를 했던 다 같이 평등하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 그거는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공부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공부 때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공부인 거죠. 다시 캐나다 교육 철학으로 돌아가면 캐나다에서 진짜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예고편 느낌?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은 뭐 사회성, 정서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지식과 암기보다는 탐구 기반 학습으로 뭐 질문하는 법이라든지 협력하는 법, 감정 조절하는 법 그런 학습을 하고 숙제가 거의 없는 것도 그 학교 밖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밖에서 취미 생활도 갖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서 아이가 well-rounded person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뭐 대학에서도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이 돼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육을 키워두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과정, 이 철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또 짜여진 전략도 없어요. 한국에서 사교육이나 그런 걸 보면 몇 학년 때부터 미리 뭐를 해놔서 정말 고3이 되면 다른 거에 뭐 몰입을 한다. 이런 전략도 사실 여기는 없고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고르고 스케줄을 짜서 책임을 지는 자율성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헐렁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는 자율성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교육 철학은 간단히 말해서
할 놈은 한다. 하고 싶으면 맞아. 열심히 맞아, 스스로 맞아. 끝까지 해라 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강요하는 문화가 없잖아요. 물론 해야 될 할당량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과제나 그런 숙제만 제대로 해가도 대학교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렇게 성적도 잘 생각해요. 나오고 네, 네. 그만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거긴 맞아요. 한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구도 하고 자기가 뭐 뭘 좋아하는지 그 빈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그 자율성을 키우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이 결국 대학 가서 그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시켜 내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와서 체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때 진짜 힘들었어요. 14살 때 머리가 굳으시고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해를 거의 못 보고 아침에 연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10시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 시간이 있어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UBC를 다녔는데 UBC 캠퍼스가 되게 크잖아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캠퍼스 곳곳에 멀리 강의가 가야 있는 되죠. 거예요. 네. 진짜 10분 안에 뛰어서 가야 겨우 다음 수업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분을 뛰어봤겠어요? 책가방을 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하루에 몇 번씩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고등학교 때는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자르다, 덜 하고 있다, 왜 더 해야 이러냐,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불안 가지실 수 있고 심지어 저도 쉽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산수를 그래도 잘하네? 뭐 괜찮네. 나 한국에서 별로 안 물리를 좋아했는데. 잘했네. 물리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가 너무 쉽다, 너무 안 시킨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맞아요. 길게 봐야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이 끝나지만 대학교 보내실 거잖아요. 어차피 대학교 한국 가면 부모님들은. 진짜 공부. 그렇죠? 대학교 안 보내실 거면 오케이 뭐 상관없지만 본판 시작. 어차피 대학교 보내실 거면 길게 보셔야 돼요. 공부는 길게 평생 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공부 체력이 딸렸어. 결국 캐나다 학교는 아이를 당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수험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의 힘으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방과 후 3시 이후의 여유가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뭘 하고 놀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고민해주고 주도성을 길러줄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나 책임져야 될 일들을 정해주시고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도는 필요하겠죠. 사교육이나 학원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기관들도 있고 아이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 시간을 불안해하면서 채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는 법을 익히고 있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에 번아웃이 되지 않아야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대학과 사회에 가서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대학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대학교에서 시작이죠. 이제 시작. 정말 이 무지막지한 학업이 두드려 그때부터 맞은 시작이죠. 근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포인트가 공대, 공대를 나왔잖아요. 맞아. 사실 공대는 다른 학과들보다 유명해요. 힘들고 학업량이 많고 진도가 빠르기로 유명한데